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치일기입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고 후원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회원분들,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한동훈 책 출간에 논란, 좌파 언론가 김무성 졸들, 이런 제목입니다. 좌파 언론들과 중앙일보가 띄우는 나경원 토론회의에 한 5, 60명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55명 정도가 모였는데 거기에 나경원이 보고 갔겠습니까? 그냥 나경원이는 지금 새가 없으니까 김문수, 인기 좋은 김문수를 초청해서 노동계획인지 뭐 그걸 한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인기 있는 김문수를 초청해서 묻어가는 것이죠. 나경원은 자기 편 만들기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께는 내일 모레 지금 탄핵이 되느니 마느니 하는 판에 이 국민의힘 배신 세력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안 되실까 봐 오히려 걱정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안 되시고 기각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막판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되도록 이들이 몰고 가고 있고, 나경원이는 자기는 인기가 없으니까 노동개혁을 한다면서 무슨 노동개혁 토론회인지 뭘 한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일 탄핵이 되느니 마느니 하는 판에 나경원이는 김문수를 불러다가 노동개혁 토론회를 한답니다. 한가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아예 탄핵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것은 김무성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한 것은 김무성입니다. 자꾸 우리 우파 국민들이 계속 이것을 쏟고 있죠. 어제 헌법재판에 나오셨다가 오죽 그냥 화가 나셨으면 그냥 도로 구치소로 복귀하셨습니다. 왜 복귀하셨을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그렇게 봅니다. 자, 김문수가 20%니 유승민이 15%니 둘이 또 붙여놓고 이렇게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좌파 언론이 띄우는 배신 세력들의 불안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내세우는 뭐 나경원, 김기현, 오세훈, 이준석, 홍준표, 유승민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니까 그나마 인기가 좋은 김문수를 불러다가 옆에 앉혀놓고 어때요? 나경원 지 세력인 것처럼 세가시한 것이 바로 토론회였습니다. 자, 18일 9차 변론 출석을 포기하시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야말로 그냥 헌재까지 오셨다가 구치소로 복귀했습니다. 왜 그렇게 복귀하셨을까요? 변호인단이 윤석열 대통령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헌재까지 오셨다가 그냥 도로 복귀하셨거나,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포기를 하셨거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변호인단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이제야 깨우치고 그냥 변호인단을 안 믿거나, 결국 윤석열 대통령께서 변호인단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구치소로 복귀하셨다는 건 아닙니까? 그냥 윤석열 대통령께서 변호인단을 안 믿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미 국힘 김무성 배신 세력들은 대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나경원은 대선 머리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죠. 우파 중에 제일 지지율이 높은 김문수를 초청해서 나경원이가 느닷없이 노동개혁 대토론을 한답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모레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 정권에 목숨이 달려 있는데 한가하게 노동개혁 토론회 한답니다. 이래도 우리 우파 국민들 깨어나지 않죠? 오세훈이가 새머리 해도 개헌을 한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한동훈 배신자만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이 정강훈 배신 세력들,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쓰레기처럼 내팽개두고 탄핵이 되든 말든 지금 한동훈만 계속 배신자라고 하고 지금 헌법재판소만 계속 들쑤시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해야죠. 왜? 우리 우파 국민들을 계속 헌법재판소를 비판하게 하면 할수록 어때요? 우리 우파 국민들의 그 불만을 어디다 쏟아놨습니까? 이 배신자 세력들이 탄핵을 시키는 것을 속이고 한동훈한테 모두 떠넘기는 우리 우파 국민들을 조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계속 이 좌파 세력 아닙니까? 계속 한동훈 등판을 같이 막아주고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일부러 우리 국민들의 원성을 받아주고 있죠. 왜? 그렇게 해야만이 한동훈이가 배신자가 되는 것이고 우파 국민들의 그 원성이 어디로 갑니까? 한동훈한테 간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하고 누구하고 한편입니까? 이 배신자 세력들하고 한편이잖아요. 이재명하고 한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당선되는 길은 한동훈만 안 나오면 이재명이 당선되는 것이 맞죠? 좌파들로 봐서도 한동훈만 안 나오면 이재명이 100% 되거든요.
그런데 한동훈이 나오면 이재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한동훈이 못 나오게 한동훈이한테 모든 원성이 다가가게끔 헌법재판소도 스스로 계속 이 구파 국민들을 설설설설 긁어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모든 배신 세력들이 한동훈 책출관에 팔을 떨면서 좌파 언론과 함께 한동훈은 안 돼, 안 돼, 안 돼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김무성 배신 세력들 중에 차기 대선에 출마할 자들 모두 쓰레기 정치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문수가 인기가 제일 높으니까 김문수를 불러다가 그냥 자기 옆에 앉혀놓고 마치 자기 세인 것처럼 자기를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경원, 김기현, 오세훈, 유승민, 이준석, 홍준표 결국 홍준표는 지금 명태균 리스트에 빠져가지고 아들까지 동원해서 구질구질하게 그 아들이 문자 보낸 거야. 나는 전혀 몰라. 이준석이하고 명태균하고 왔길래 그냥 가라 그랬어.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다 보고도 김무성 배신 세력을 지지하는 우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바로 우파 중에서도 한 10%는 그냥 포기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김무성 배신 세력 지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그런 사람을 버리고 한동훈이가 만약에 대선에 나온다면 그냥 중도층을 흡수하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우파 중에서도 이 변하지 않는 그야말로 김무성 배신 세력 우파가 있어요. 그건 우파가 아니죠. 이 배신 세력과 같은 에너지를 가진 그런 우파 국민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버리고 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까지 끌어안다가는 그냥 김무성 배신 세력 끌어안는 거나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 한 10% 된다고 보거든요. 우파 중에서. 그런 사람들은 포기하고 차라리 중도층 한 20%를 끌어안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권성동, 권연세, 김재현, 김민정, 김성태, 윤상현, 추경호 온갖 이 패거리들이 다 모여서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임명진까지 나섰더군요. 조갑재, 정강훈 모두 나서서 지금 한동훈을 견제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딱 하나입니다. 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하나로 딱 이렇게 얘기하면 뭘까요? 한동훈 등판을 막는 이 배신 세력들과 좌파 언론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있습니다. 한동훈이 그렇게 거물입니다. 이미 한동훈은 거물이 된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철수가 어정쩡하게 됐어요. 안철수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단일화를 해주면서 그야말로 차차기를 한번 늘어봤는데 결국 안철수가 딱 쫓던 게 지붕쳐다보는 격이 되었습니다. 가장 피해자는 안철수입니다. 안철수가 윤석열 대통령을 단일화를 해줘서 지금 대통령이 되었는데 장제언을 봐서 이렇게 해줬는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일으키는 바람에 완전히 모든 게 다 깨져버렸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만 안 일으켰다면 한동훈과 친윤으로 안철수가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반윤으로 한동훈이가 나가서 둘이 대선 경합을 하고 대선 경합을 하면은 당대표는 내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대표는 김문수가 하기로 하고 이렇게 딱 짜여져 있었는데 지난 3월부터 그야말로 김무성이가 이 명태균 리스트를 딱 준비하고 있다가 그야말로 이 정진서이가 비서실장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의 구렁텅이로 그야말로 정치 공장을 해서 이런 상황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결국 안철수는 조금 안 되게 되었다. 안철수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종인은 한동훈 편에 이미 서 있고요.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에 나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 좌파 언론 기자들이 계속 김종인을 출연시켜서 한동훈을 미는 것이 아니라 이준석을 좀 밀어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김종인은 이미 마음이 한동훈한테 굳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재명으로 이미 정해진 것 같고요. 문재인 심판이 터통이 하니까 박지원이가 이미 문재인을 버리고 이재명 뒤에 줄 섰고 이재명이 대장동도 이미 재판부가 바뀌었고요. 심리가 길어진다는 얘기는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도 2심 공소장 변경을 신청을 법원이 받아줬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경찰, 군인 모두가 이 좌파 세력, 박지원 세력이 다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재명을 이미 살려주기로 했고 자기 대선 후보로 내세웠다. 누가? 박지원이가. 문재인은 대통령 심판할 거니까 결국 이 박지원도 자기가 살겠다고 민주당에 이재명을 밀기 시작했고요. 자, 결국 박지원이가 코치했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이가 이제 좌파 안 한답니다. 왜 안 할까요? 중도 보수한다는데요. 이재명이가. 왜 그럴까요? 좌파하면은
트럼프가 그냥 가만 안 두거든요. 지금 좌파 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나 좌파 아닙니다.特통님. 나는 이제 중도 보수할 겁니다. 중도 보수한대요. 이재명이가. 그리고 이재명이가 트럼프 대통령 노벨상 후보 추천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재명과 박지원을 보면은 모든 것을 알 수 있지 않나요? 이미特통이 얼마나 겁이 나길래 이재명이가特통을 보고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한다고 그러질 않나. 나는 좌파가 아니에요.特통님. 나는 중도 보수입니다. 중도 보수로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했을까요? 박지원이가 인정을 했죠. 박지원이가 이미 문재인 심판하는 거 알고 누구 뒤에 줄 섰어요? 이재명 뒤에 줄 섰습니다. 이재명 뒤에 줄 서서 박지원이가 이재명한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중도 보수하세요. 지금 좌파하면 다 죽습니다라고. 자, 박지원이가 정보력 1위라고 얘기했죠. 박지원이는 압니다. 미국이 어떻게 나오고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그래도 박지원이는 미국물을 좀 먹어봐서 미국에 대한 정보를 안다고요. 근데 김무성이는 전혀 모릅니다. 방한퉁스라고 그러죠. 그거를 국내 정치만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지 미국 정치를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박지원이 눈치 탁 채고 트럼프 겁을 내고 있고 이재명도 이미 트럼프 겁을 내서 좌파하기 싫다 난 중도 보수한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한다고 트럼프를 이렇게 아부하고 있는 판에 아직까지 김무성은 머리가 돌이라서 전혀 모릅니다. 이 배신자 세력들 키우느라고 아주 난리죠. 김무성이는 하룻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르고 아주 이러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이가 책 하나 툭 던졌을 뿐인데 이 배신 세력들이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이 배신 세력들 뿐만 아니라 한동훈이가 나오면 이재명이가 지거든요. 유일하게 이재명이가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한동훈만 막으면 다 이깁니다. 한동훈만 막으면. 근데 한동훈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좌파 세력들하고 김무성 세력들하고 합쳐서 한동훈만 막으면 되는 겁니다. 자, 김무성이는 자기 대선이 필요가 없어요. 김무성이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차기 총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차기 총선에서 김무성 세력들이 모두 공천을 해야만이 다시 어때요? 예, 문재인 시절, 박근혜 탄핵 시절,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무성이는 차기 대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차기 총선에서 그냥 또 어때요? 우리 우파 국민들을 쏘이고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김무성이 바라는 그것이죠. 결국 이재명 대장동 재판부도 심리가 길어질 듯합니다. 재판부가 바뀐다는데 뭐 없는 거라 다름없죠. 그리고 선거법 위반 혐의도 그리고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결국 이재명이는 재판도 내려지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 이재명이는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이재명이도 선거법 위반 혐의도 아마 빠져나갈 듯합니다. 결국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좌파들이 다 잡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좌파가 아니라 김무성 배신 세력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진석과 안보수석 그리고 박지원 이들이 합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켰다는 거. 한동훈 책만 출간했는데 배신 세력들이 파르르 떨면서 윤상현, 나경원, 김기현, 이준석, 유승민 좌파 언론들이 아주 팔팔 떨고 있습니다. 우파 유튜버들이 모두 한동훈을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다 필요 없고요. 오직特통, 박통, 윤통만 있으면 한동훈은 승리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윤통이 탄핵 안 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탄핵 안 되는 방법이 아니라 탄핵되는 방법을 쓰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10차 변론이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내란죄 형사재판에 출석을 하십니다. 결국 좌파 언론과 김무성 배신 세력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정해놓고 그 계획대로 시간표대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무성 배신 세력 권성동 권성세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쪽으로 모든 포커스를 맞춰놓고 이미 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죠. 헌재 앞에서 항의 집회 간 사람들 35명입니까? 이 자들이 완벽한 김무성 배신 세력들입니다. 김기현과 나경원이가 거기서 주축 세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철규는 그거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철규를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딱 꼬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 마음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윤석열 대통령 마음을 보일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철규입니다. 이철규가 어디가 있는지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깨어나셨는지 이제 한동훈 편에 서는지 이철규를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입인 유영아를 보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알 수 있겠죠. 지금은 유영아가 아직도
한동훈을 비판하고 친윤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변론을 직접 하시는데 한동훈 대표 편을 들어서 되겠습니까? 한동훈도 예의상 지금은 나서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변론이 모두 끝나야만 한동훈과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는 것이고요. 그때서야 박근혜 대통령도 한동훈을 만나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은 이철규를 보면 알게 될 것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은 유영아를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두 사람만 쳐다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저는 아주 포인트만 딱딱 집어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배신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놓고 우매한 우파 국민들의 눈을 헌재로 돌리고 거기에 모두 그냥 폭설을 맞추게 하고 있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 10차 탄핵 변론은 20일 날 이제 끝나게 됩니다. 종결이 되죠. 그러나 20일 날 한덕수 총리, 홍장은이는 그냥 자기 주장만 하고 끝낼 것입니다. 그리고 한 총리도 어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일으킴에 있어서 계엄령을 일으키려면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적법한 절차를 밟지 못했다. 아쉽게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결국은 어때요? 결국 한덕수 총리를 변호인단이 이렇게 마지막 변론에 출석시킨 건 뭡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한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헌재에서는 다른 거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그런 거 보지 않는다니까요. 오직 계엄령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적법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 변론이 이제 종결되죠. 마지막으로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정인으로 나와서 얘기할 때 결국 변호인단이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는데 우리 우파 국민들한테는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정을 해주길 바라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있는 그대로 얘기할 것이고요. 국무회의는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한덕수 총리가 얘기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치명타죠. 자, 그리고 이 변호인단이 한덕수 총리를 이렇게 내세워서 마지막 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한테 치명타를 입힌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헌재에서 이 10차 변론을 준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노렸죠. 하나는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론을 들어줬다. 요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윤통은 10차 변론이 이제 종결이 되죠. 요것만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마흔역 임명 권한 제의 심판도 변론이 내일 종결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자, 마흔역을 임명해야 된다는 국회 측 권한 제의 심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변론을 해야 돼요. 요 변론이 내일 끝납니다. 내일 끝나니까 어때요? 이제 그 다음에는 헌재에서 선고만 남았겠죠. 최상무의가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권한쟁의 심판을 냈지 않습니까? 헌재에다가. 그런데 결국 그 변론이 내일이 끝납니다. 그 변론이 끝나야만이 종결되어야만이 최상무의가 마흔역을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그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차 변론을 준 것은 두 가지를 노린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불리한 것들이죠. 하나는 자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일 10차 변론에는 한덕수 총리가 나옵니다. 정인으로 나와서 최종적으로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거쳤느냐 요걸 물을 텐데 이 한덕수 총리 입에서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명적이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줬다. 이런 명분을 찾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원식이가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헌재에 권한 쟁의 신청을 냈지 않습니까? 요거 변론을 종결해야만이 마흔역을 임명하라는 최상봉이한테 마흔역을 임명하라는 그런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리기 위해서 결국은 10차 변론 기회를 준 것입니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모두 불리한 것이죠. 그리고 우원식이 내는 마흔역 임명 권한 쟁의 심판도 변론이 20일 날 종결됩니다. 요거 끝나고 나면 하루 이틀 뒤에 헌법재판소에서 마흔역을 임명해야 된다는 그런 결정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최상무의가 바로 임명을 할까요? 바로 임명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또 바로 임명하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죠. 계속 안 하다가 나중에 하는 걸로 버티는 걸로 이렇게 보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아니고요.
바로 임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은혁이 탄핵 심리에 합류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마은혁은 변론갱신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동안에는 마은혁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합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갱신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게 마은혁이는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재판을 쭉 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 기간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최상모이가 마은혁을 임명해버리면 갱신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 갱신 절차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몇 개월까지 갑니다. 그렇게 되면 늦어서 안 되죠. 그래서 이 갱신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 꼼수를 또 부리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면은 그 갱신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 이게 또 이제 헌법이 개법이라는 것이 여기 있는데요. 탄핵 심리가 끝나고 선고에만 참여하면은 변론 갱신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답니다. 이것이 형사소송법 301조에 규정되어 있다네요. 그러니까 이 최상모의가 바로 임명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심리가 모두 끝나고 내주 선고만 남았을 때 그때 임명을 해버리면은 갱신 절차 밟지 않고 그냥 한 명 더 추가되는 것이죠. 6대3으로 바로 탄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이렇게 개법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최상목이가 한마디로 김무성 배신 세력에 아주 최상목이가 졸개 중에 졸개 아니겠습니까? 최상목이를 똑같습니다. 황교안하고. 또 이 좌파 언론과 이 민주당이 얼마나 선동하겠습니까? 이거는 헌법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려라 그랬는데 임명을 하라 그랬는데 헌법재판소를 어긴다. 최상목이한테 임명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주는 거죠. 한마디로 최상목을 살려두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어쩔 수 없다. 그냥 임명해라. 결국은 국민의힘만 조금만 힘만 쓰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안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국민의힘은 결국은 탄핵시키는 쪽으로 택할 것이다. 이미 대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저들은 한동훈 등판을 막고자 지금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은 하늘이 돋고 있고 자 결국特통과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과 한동훈은 한 편이라고 말씀드렸고 하늘이 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동훈 뒤에는特통이 있는 것이고요. 박통이 있습니다. 결국 하늘은 세월호를 밝히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희생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너무나 그 기반이 없었습니다. 맨 땅에 헤이딩한 것이죠. 김무성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제 스스로 또 희생이 되셔서 한동훈을 대통령 만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하늘의 뜻이고 자 결국 이제 우리 우파 국민들이 깨어날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알려줬는데 이 배신자 세력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각의 길을 그만두고 탄핵의 길로 구렁텅이나 몰아넣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보고도 아직까지도 깨어나지 못하는 우파 국민들이 있다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김무성 배신 세력들한테 계속 빠져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세력들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파 국민 30% 중에서 20%는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특통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보고요. 결국은 20%는 한동훈을 지지하게 될 것이고 대신에 중도층 20%가 한동훈을 지지해서 결국 한동훈이가 전 국민의 55%를 얻어서 자기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우리 국민들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안 될 수 있는 방법, 기각될 수 있는 방법이 최상모의가 40명만 임명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거 불법도 아닙니다. 그런데 요 타이밍에 잘 맞춰서 무조건 마은혁을 임명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우파 국민들이 아직도 이 배신 세력들의 선동에 깨어나지 못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파 국민들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 우파 국민들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정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우파 국민들은 총 30% 중에서 20%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그 20%가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에 따라 움직일 것이고요. 이제 우파 국민들도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안 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최상모의가 40명만 임명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결국은 임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 국민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고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모든 것이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오고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특통이 함께 움직이면은 결국은 대한민국은 이 배신 세력들은 설 곳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이가 채출관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좌파 언론들과 이 배신자 세력들은 파르르 떨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되지 않을 수 있는 이 방법을 두고도 이 김무성 배신 세력들은 모르쇠 하고 대선 준비를 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이 빨리 깨어나기를 오늘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